파동까지 끝내버릴까? 그러면 계약하면 다시 시험 범위로 돌아가서 하면 되니까. 그 파동 성질 이용 있지? 네. 빛의 이중성 앞에까지 여기까지 쭉 달리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뒤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왜냐면 중간 다음에 기말은 너무 촉박하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일단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게 물질 자성 오늘 할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요거 일단 내용은 끝내 놓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중간 때 이제 계약하면 그 내용 새로 하면서 문제 풀고 그지? 예. 그 다음에 기말은 이미 한번 훑었으니까 내용 다시 좀 빠르게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 방학 때까지 최대한 달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가인이는 왜 안 올까요? 그렇지. 문제는 좀 풀고 있어? 네. 모르겠는 거 있어요. 어떤 거? 204쪽에 5번 잘 모르겠어요. 204초. 오 번 네. 자, 봅시다. 자, 이제 도선 두 개가 있는데 A, B가 있다. 그지? 그리고 전류가 I, 3I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A, B, C, D 지점이 거기 R 거리만큼 떨어져 갖고 사각형 형태로 있지요. 그 다음에 자, 그럼 기억에 A와 C에서 자기장이 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있고 뭐 상관없고 지금 A, B 도선이고 이쪽으로 I만큼 그리고 이쪽으로 3I만큼 흐르고 있죠. 결국은 자, A와 C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A는 이 지점이고 C는 이 지점이야. B, C, D. 자, 여기 R이고 여기 R이야. 그죠? 자,
얘의 자기장의 세기 일단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느냐면 이 A라는 전류 요거랑 그 다음에 B라는 전류 때문에 결정내야 되는데 먼저 방향을 알아야 돼. 여기에서 방향은 자 A에 의한 자기장 있지. 자 이렇게 잡아서 가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니까 나오는 거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지? 네.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도 나오겠지. 네. 아,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 그지? 합치면 되는데, A에 의한 자기장 있지. 자, B, A라고 해볼게. 얘는 무엇에 비례했었어? 자, 일단 K 값은 상수고, 네. 이 직선 도선일 때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뭐 이런 값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린 그건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I 이렇게 될 거야. 네. 그 다음 B에 의한 것도 한번 해보자. B에 의한 자기장. 자, 직선 도선이기 때문에 K 값은 같아. 네.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3I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값과 같다? 이것의 3배죠. 맞아요? 네. 요거는, 요걸 B라고 그냥 해볼게. 그냥 B. B라고 하면 요건 3B가 되겠지. 네. 그러면 방향이 같기 때문에 A에서는 자기장이 얼마다? 요거는 4B.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C로 한번 가보죠. C에서는 방향을 일단 잡으면 A에 의한 거는 뚫고 들어갈 거고. 그죠? 네. B에 의한 것도 뚫고 들어가겠네. 네. 아, 그러면 합성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인가요?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요것도 C는 4B가 되겠네. 그냥 4. 왜냐면 똑같잖아. 네. 거리가 똑같고,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기억은 맞죠? 네. 그 다음 니은에 B와 C에서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B와 C. 자, C는 우리가 구했단 말이야. 자, B는 어떻게 돼요? B는 A에서 의한 거는 A 때문에 생기는 건 나오죠? 네. 그죠? 나오니까 이거 하면 안 되죠? 요거죠? 그 다음 B 때문에는 들어가죠? 그죠? 이게 A 때문이고, 이게 B 때문이야.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세니? B요. B에 의한 게 이거죠? A에 의한 거면 요거니까. 그지? 네. 그래서 결국 B가 크기 때문에 방향이 뚫고 들어가는 거야. 얘야, 얘. 방향으로 따지면. 이해돼? 방향만 지금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뚫고 들어가는 거네. 두 개 다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서로 반대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A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D에서의 4배이다. A는 D의 4배이다. 자, 여기도 일단 한번 볼게요. 자, A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겠지? 네. 그 다음 B에 의해서는 뚫고 나오겠네. 맞죠? 자, 그런데 A에 의한 거는 B고, 뚫고 들어가는 B에 의한 거, B는 뚫고 나오죠. 요건 3B니까, 토탈, 여기는 2B가 되겠죠. 네. 크기가.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4B라고 했죠. 그죠? 네. 2배네. 4배가 아니고 2배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네.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 직선 도선에 의한 거, 원형 도선에 의한 거, 솔레노이드에 의한 그 식들 있죠.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네. 어차피 상수는 니네들 가정에서는 안 다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값이 다르다는 건 꼭 알고 있어. 직선 도선에 의한 거는 K의 R분의 I 이렇게 되죠. 네. 원형 도선은 자기장이 K인데 이 K랑 이 K가 같다 달라? 달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R분의 I.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상수를 지금 우리가 다루질 않기 때문에 어차피 두 식을 같게 생각해도 돼. 네. 상수값만 다르고. 솔레노이드는 이건 어떻게 되니? 자, 상수가 있겠죠, 얘도. 얘네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볼게. 네. 자, 그 다음 뒤에 붙는 거 뭐야? NI. 가문수의 전류.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세 개 꼭 기억을 해놔.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지. 근데 형태는 요 두 개 똑같죠? 네. 그죠? 헤어졌기 때문에. 상수값이 다른 거, 상수값이.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할 거 있어? 뒤에 아직도 없어서. 천천히 풀면서 감을 잡으세요. 네. 나중에 한 번에 이거 책 풀라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네.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수업 들었던 거 그거 해가지고 조금씩 풀어. 알겠지? 네. 자, 그럼 208페이지 한번 가보지. 이거 결석이구나. 자, 208페이지 보면은 물질의 자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물질의 자성,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화를 줄여서 이제 자화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화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자, 자성은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인데 이거 원인이 뭐야? 원인. 자, 이거는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원자들 있죠, 원자. 네. 원자 주위에 뭐 전자의 운동 때문에 생겨요. 전자의 운동.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운동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궤도 운동을 합니다. 네. 누구 주위를 돌아요?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도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고 원운동은 아닙니다. 원운동은 아닌데 정상파처럼 돌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궤도 운동을 합니다. 궤도 운동. 지구로 따지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공전. 이건 공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전에 해당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지? 스핀 운동이라고 해요. 스핀. 이게 이제 자전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 자, 이게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라고 해볼게. 전자 마이너스.
자, 요걸 이제 자전축처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자, 이쪽 방향으로 샥 돈다라고 가정해볼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전자의 운동에서는 요것과 반대 방향이 뭐죠? 요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네. 맞나요? 네. 전자가 이렇게 가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전자가 이렇게 운동해버리면 전류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전자의 회전 방향이다. 응? 전자 회전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 이쪽으로 뭐가 나타난다? 전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전류 I. 알겠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무슨 전류예요? 모양이. 자, 앞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 자기장. 근데 이거는 어떤 도선 모양이야? 원형. 원형이면 어떻게 생기죠? 자기장이? 그러면은 위쪽이 무슨 극? 위쪽이 S. 위쪽이 S극. 여기서는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스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면 여기가 S, 여기가 N이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도는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공전 때문에도 생긴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원자 핵이다라고 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죠? 그럼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게 되니까 이 위쪽은, 원자의 위쪽은 S극이 되고 아래쪽은 N극, 이렇게 되겠죠. 원형 전류가 되기 때문에. 그지? 네.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영향이 더 크냐면 얘가 더 커요. 얘가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이,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이 자기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전자들이 이 주변에 쫙 배치될 때 꽉 채워지면서 한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가잖아. 그지? 네. 전자 2개씩 들어가잖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가 화살표 위면 하나는 아래쪽, 이렇게 되죠. 화살표가 뭐예요? 화살표가 스핀 방향. 스핀 방향. 스핀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는 N과 S가 서로 반대로 생긴다는 얘기야. 네. 그 반대로 되는 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죠? 어떤 거는 아예 원자 자석 자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적당히 생기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야. 원자 자체 내에서. 그지? 그러니까 그런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그러면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자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아예 그런 거가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성의 원인을 우리가 알면 뭐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자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화 현상. 자화라는 것은 자기화되는 겁니다. 자, 자화. 자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자화에 의해서 세 종류의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거? 정렬이 잘 되는 물질이 있고 적당히 되는 물질이 있고 안 되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평소에 없다가.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 다음 반자성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외부 자기장이 걸려졌을 때 저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는 엄청 작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원자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가정해 봅시다. 이걸 원자 자석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게 N극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근데 어떤 거는 또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이쪽 방향, 어떤 건 이쪽 방향.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적당히 얘네들 작게 한 구역, 이걸 자기구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구역이라고? 자기구역.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알겠죠? 어떤 물질은 자기구역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니. 원자 자석들이 애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 어떤 물질은 지금 이 물질 다 다르게 한 거야. 하나의 물질 아니야. 네. 알겠지? 이걸 잘라버릴까? 이렇게 잘라버릴까?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것들은 이렇게 원자 자석이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미 자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니? 이거. 원래부터. 자, 이거는 이미 방향성 있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 일부만 그렸는데 다시 요걸 조금 크게 해서 그려볼게. 자, 여기는 이 방향.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물질은 자화됐다라는 것은 자석이 된다는 뜻 아니야. 그죠? 네. 이거 자석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요. 이것들은 원자 자석들이 있는데, 원자 자석들이 방향성이 일정한 구역이 있다는 거야. 그런 구역을 자기구역이라고 하는데, 자기구역끼리 서로 다 나란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건 아직 자화가 안 된 거예요. 자화가 안 된 거. 네. 그런데 외부 자기장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되냐? 자, S가 이렇게 딱 걸리면 이런 물질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흥크러져 있던 원자 자석들이 전부 다 같은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화살표는 이건 N극 방향이라고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자화입니다. 자화. 이걸 자화된다라고.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강자성체는, 자화가 딱 됐다가 외부 자기장을 없애잖아. 네. 없애도 이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외부 자기장 제거해도 자화가 유지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안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에 자석을 붙였다가 떼면 그 철이 자석이 돼버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녀석은 뭐냐? 요런 녀석은 애초에 원자 자석들 자체가 헝클어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거야. 자,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 얘네들도 이렇게 배열해. 이런 식으로 배열해. 그지? 네. 배열했는데 요걸 딱 제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구역들이 또 헝클어지는 거야. 막 헝클어지는 거야. 이렇게. 응? 알겠어? 헝클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자화가 사라지는 거야.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지? 자성 사라짐. 자, 그 다음에 반자성은 원자 자석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어? 원자 자석 자체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 안 나타났었는데 나타난다는 얘기야. 근데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 잘 봐. 이 자기 구역들이 나타났을 때 얘는 어떻게 걸리느냐면 이쪽 방향으로 걸려. 이렇게. 오케이? 무슨 방향이야? 이 방향하고 어때요? 반대죠? 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외부 자기장이 내부 자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상쇄돼 가지고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네. 상쇄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저 물체를 밀어야지. 밀어낸다고. 네. 알겠어?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면 여기 달라붙으려고 한다고. 자석에. 그런데 얘는 자석하고 반발력이 생겨요. 알겠니? 응? 잠 좀 깨. 자, 한번 읽어봐. 지금 한 대까지 읽어보세요.
얘 방학했냐? 금요일에 했어요. 금요일날? 언제까지 하지? 8월 10 몇 일이요? 저기. 그럼 21일 계약인가? 월요일날? 좀 14일 아니다. 강복절 뒤일 거 아니야? 아닌가? 8월 18일? 월요일이 18일이거든? 좀 더 앞이었던 것 같아요. 더 앞이라고? 며칠 안 됐는데? 3주에? 그럴 것 같아요. 방학이 금요일부터 했지? 계약이 14일인가? 하나, 둘, 셋. 14일이면 계약하자마자 강복절 쉬고 그 다음 주.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럴 거면 18일 하지. 뭐냐, 그게. 예. 자, 이거 봤어? 네. 자, 중요한 거는, 자성의 뜻을 알고, 자성의 원인 두 가지. 그치?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N극, S극. 자, 그 다음에, 자성체를 구분할 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인데, 얘네들은 원자 내에 이게 짝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핀을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이렇게 돼버리면 N극, S극이 예를 들어 이게 NS다. 그럼 요거는 SN 이렇게 되니까 짝을 이루게 되면 상쇄가 돼버리죠, 이게. 네. 그죠? 짝을 이루는 게 많으면 자석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애들이 많으면 강자성체가 되고, 그게 좀 적으면 상자성체. 그 다음 모든 원자들이 짝을 이루어버리면 원자 자석이 없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반자성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두시고, 얘도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그 정도 보시고, 실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한 물질들을 알아야지, 좀 알고 있어야지, 아 이게 상자성체 실험이구나, 반자성체 실험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얘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성체 특징 있는데 그 그림 있죠?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 외부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랑 그걸 제거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은 이제 상자성체 얘 중에 산소 있죠, 산소. 네. 산소가 상자성체입니다. 근데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액화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면, 알겠죠? 거기 자석 N극, S극 사이에 액체 산소를 떨어뜨려 보면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붙어버린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초전도체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초전도체는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면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뜨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저기 밑에 자성체 이용돼 있는데, 자성체 이용하는 건 뭐 전자석, 그 다음 고무자석 알죠? 그 다음 액체 자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액체 자석. 완전 액체라고 보기는 힘들고, 액체가 자성을 이루는 게 아니고, 강자성체 분말 있죠. 가루. 알겠죠? 그 가루 하나는 크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작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근데 원자 자석에 비해서는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자기 구역보다 크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아주 작은 자석들이 액체 속에서 서로 엉키지 않도록 딱 처리를 딱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액체 자석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액체가 자석이 되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있는데, 이거는 옛날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쓰죠? 하드디스크 쓰니? 너 컴퓨터 뭐 쓰니? HDD 쓰니? 아니지. SDD 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이 하드디스크는 소음이 굉장히 심했어요. 뺑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가 소리가 없잖아. 그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전에는 자세히 다뤘는데 지금은 그냥 예로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쌤이 막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보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니네 학교에서는 주로 예전 시험 쳤던 것도 막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모르겠어요. 맞다. 저희 학교 물 선생님 바뀌신대요. 아, 그래? 네. 니네 공립이야? 공립이겠지? 네. 그러면 뭐 3년? 한 4년? 만에 한 번씩 바뀌니까 물리쌤 바뀌시면 또 성향이 바뀌겠네. 네. 그러면은 2학기 때 바로 바뀌시나? 네. 2학기 때부터 새로운 쌤? 네.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자, 210페이지만 일단 풀어봐라.
뭐 때문에 고리 나오는 거야? 이거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전도체잖아. 네. 초전도체 띄운다고 했잖아. 왜 뜬다고 그랬니? 내부 이 셋 중에 뭐야? 반자성체. 응. 반자성을 띄잖아. 아, 반자성 쓰면 되는 거야. 응. 응. 그치. 반자성 띄는 게 뭐라고? 구리. 구리. 응. 그러니까 얘도 그 물리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조금 알아둬야 돼. 거기 나와 있는 정도는. 네. 알겠지? 자, 그러면 216페이지 가보자. 전자기 유도 요거 한번 보자. 자,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말 들어봤죠? 전자기 유도라는 말은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자기장 변화를 시키면 여기서 뭐가 유도되느냐 하면 전류가 유도됩니다. 그래서 저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거든. 알겠지? 자기장이 뭐가 생겨야 돼? 변화가 생겨야 돼, 변화. 그래야지 전류가 생기는 거야, 전류가.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뭐 만드는 원리냐 하면 전기 만드는 원리야. 발전 원리, 발전 원리. 알겠죠? 이걸 누가 알아냈느냐? 패러데이가 알아냈습니다. 패러데이. 그래서 패러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전기, 물론 딴 놈이 또 알아냈겠지만 뭐 천재가 한두 놈이 아니니까. 그러나 좀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 문명이. 어쨌든 전기를
이 교류전류죠. 교류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를 알아낸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직류는 만들 수 있었는데 교류를 못 만들었어요. 교류를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코일, 원형 코일 하나만 해봅시다. 원형 코일. 여기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야. 네. 그냥 반지라고 생각해도 돼. 구리 반지. 알겠지? 근데 자석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 구리 반지가 어떻게 될까? 놔두고 막 해서 그러면 이 반지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워질까? 전기가 흘러. 전기가 흘러서. 반지, 구리 반지를 이렇게 딱 끼고 있는데, 여기 옆에서 계속 자석으로, 센 자석으로 흔들어주면은, 손가락 데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자, 자기장이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력선이 여기를 요 단면, 원형 도선의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데, 근데 얘가 더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거나, 멀어지거나, 그러면, 자, 여기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똑바로 나오는 자기력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원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N극이라는 얘기는 뒤쪽 어딘가에 S극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죠? 자석은 홀 자극이 있습니까? 홀 자극은 없지요? 네. 그죠? 즉, N극 따로, S극 따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반대쪽에 만약에 S극이 또 있다라고 하면, 이 최대한 나란한, 평행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 알겠지? 그때는 이렇게 넣었을 때는, 거의 안 생기고,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겠지. 그때는. 어쨌든,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랑 나갔을 때, 이 빨간색 단면, 원형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걸 이 링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실제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뭐 좋고 싫은 게 어디 있어? 그지?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 자기력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움직임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 그래서 변화가 예를 들어서 자기력선 수가 증가하는, 네? 자, 요거를 이제 자기력선 수를 갖다가 자기선속이라고 표현한다. 자기선속. 이걸 자기선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델타 파이면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자기선속의 변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N극이 들어오면 N극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하면은 여기에서 뭘 낸다? 자기장을 증가한 만큼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더라는 얘기. 근데 왜 형성됐겠니? 이미 전자가 여기에서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형성되려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형성돼야지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죠? 이렇게 돼야지 자기장을 쏜단 말이야. 그 얘기는 전자들은 반대로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만들어낸다고. 요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이 내부 안에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상세한 방향으로 나온 것 뿐인데, 물리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얘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걸 얘가 싫어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이 전류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거 아닙니다. 얘가 뭐 좋아하고 싫은 게 어디 있어. 얘가 움직임으로 해서 이 속에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되고 그것에 따라서 상쇄시키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전류를 이거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걸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도 전류가 생기려면은 요 내부에서 뭐가 생겨야 될까요? 요게 형성되려면 전류가 왜 생깁니까? 뭐가 있어야지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 전자가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전압.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전류라는 게 발생돼요. 네. 알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 즉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어요? 유도 기전력. 알겠지? 요거. 일종의 전압이죠.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압이다. 알겠지? 네. 자, 요 전압 V. 요게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느냐라는 거야. 요게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 이게 뭘까요? 단위 시간 동안 자속 변화. 얼마나 빨리 이걸 움직여 주느냐. 알겠니?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 되긴 돼. 돼요.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이게 적겠죠. 네. 그럼 이게 미세하게 흐르는 거야. 미세하게. 근데 이걸 빠르게 하면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커져. 알겠어? 그 다음에 이 구리선 이게 하나만 관계 있느냐 아니면 2개, 3개, 4개, 5개, 10개 뭐 이렇게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가문수가 있어요. 가문수. 근데 요거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무슨 말일까? 봐봐. 요 막대. 네. 자, 이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감았어. 그지? 10번 감았어. 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요거는 10회 감았고, 요거는 15회 감았어요. 네. 어떤 게 많이 감았니? 밑에 게 많이 감았죠? 네. 그러면 조건이 같을 때 이 유도 기전력은 밑에 게 많이 생길까? 위에 게 많이 생길까? 조심해야 돼. 길이가. 요거는 딱 봐도 누가 더 촘촘히 감았니?
위에 있고요. 위에 게 더 촘촘히 감았죠. 네. 그죠? 촘촘히 감은 걸 얘기하면 돼,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단위 길이당 감은 수. 촘촘히 감은 게 더 세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마이너스는 무슨 뜻일까? 이 변화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는 뜻이야. 알겠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 의미가 되겠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자기 유도.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자, 상대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무슨 운동이야? 자, 이게 자석, 이게 코일이야. 네.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두. 이게 상대적 운동이 아니야. 아니. 상대적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건 다 상대적인 운동이야. 자, 그랬을 때,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자기 선속이 뭐라고 그랬니? 자기 선속. 자기장이 수직인 단면점을 지나는 자기를 흐르는 수. 자, 봐봐. 요런 면이 있는데, 자, 여기 N극이 뭐 이쪽에서 있어가지고,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 그지? 자기 선속, 여기 그림에서 몇 개니? 그림에서는? 5개라고 보자. 예를 들어서 이게 5에 해당된다. 네. 그지?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 평면 있잖아. 이걸 갖다가 만약에 좀 기울였어요.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였더니 저 평면을 지나가는 이 평면의 수직인 면은 뭐가 될까? 수직인 면은. 요만큼 되겠죠. 맞아? 네. 이 수직인 면은 너무 올렸나? 여기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수직인다면 여기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를 통과하는 선은 몇 개야? 대충 그렸지만. 네 개. 자, 요 단면을 지나가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총 5개 중에 위에 거 밑에 거는 안 지나가죠? 그죠? 네. 그럼 이게 뭐야? 파이가 요거는 3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이게 기울어져 있던 바로서든 간에 수직인 단면을 통과하는 이 선속을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수직인 거에 대한 거다. 네. 기울어져 있으면 그 기울어진 것은 수직한 단면이 이만큼밖에 안 되죠? 에? 왜 이렇게 좋니?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유도 전류. 자, 유도 전류는 왜 생기는 거야?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생기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렌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렌츠 법칙. 렌츠 법칙은 뭐냐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방향성.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V 있죠?
이 마이너스 부호를 결정해주는 법칙이 렌츠의 법칙이야. 알겠어요? 뭘 결정해준다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모르죠, 또. 얘를 상대적 운동시킬 때 자기 선속이 변하는 것을 누가 여기에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지? 네. 이 방해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증가하잖아? 네.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얘는 이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뜻이야. 총 5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것은 이만큼 증가했다. 네. 그럼 요거 마이너스 이만큼 줄여버린다는 얘기야. 증가한 거.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N극이 만약에 여기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이쪽에 N극, 요 아래쪽에 S극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렌츠의 법칙이야. 만약에 자 얘가 도망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 못 도망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이렇게 생겨. 알겠니?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밀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네. 들어오면 오지 마, 가려면 가지 마. 이렇게. 그럼 이 S극으로 돼도 똑같죠. S극. 자, 이렇게 되면 S극이 들어온다? 그러면 싫어, S극. 그 다음에 요 N극. 그 다음에 S극이 그래, 싫으면 나 간다? 그러면 가지 마. 이렇게. 가지 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링에 생기는 유도, 전류 방향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네. 알겠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향하고 크기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좀 애매하네. 그러면 발전기관은 자, 국어 한번 봅시다. 21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관을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관.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네오디뮴 자석 뭔지 알죠? 응? 재현아. 아이, 틈만 나면 그냥 자고 있어. 네오디뮴 자석 알아 몰라? 작은 건데 엄청 센 거 있죠? 그거예요. 근데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알루미늄, 하나는 구리관이야. 구리관. 그러면 똑같은 네오디뮴 자석을 요 관에다가 딱 통과를 시킵니다. 그냥 자유낙하 시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니? 이 셋 중에.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 왜? 유도전류가 없어서? 그렇죠. 여기 유도전류가 안 생기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럼 이 두 개는 금속이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생기겠네? 그지? 네. 그럼 이 둘에서는 속도가 똑같으냐? 속도가 달라요. 알겠어요? 네. 낙하 시간을 보면, 낙하 시간입니다. 속도가 아니고, 낙하 시간. 이게 제일 짧고, 그 다음 이렇게 돼요. 낙하 시간이. 자, 낙하 시간이 구리가 제일 긴 이유는 뭐다? 그 유도전류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지. 유도전류가 왜 많이 발생했겠니? 얘가 구리가 구리가, 전도성이 좋아서 어? 전도성이 좋아서 아, 전도성이 좋다. 전기장이 적어서. 저기 저항이 좀 저항이 적어서. 그래서 유도전류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크게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게 떨어진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다?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하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네. 이게 뭘로 바뀌는 현상이야? 그래,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알겠지? 응.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 그쪽 조금 더 볼게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어? 아니요. 아직. 한번 읽어봐. 내용.